최근 국세청에서요, 네. 10가지 검증 항목에 대해서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예, 뭐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미리 10가지를 볼 테니 주의해라, 뭐 준비해라, 뭐 이런 의미로 발표한 거는 이례적인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주로 보는 항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인지는 하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는 사실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일단 그러면 네. 10가지가 네. 뭔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언급이 된 것이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입니다. 음,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서 사실 접근해서 그러니까 정보를 추출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쉽고, 그러면 그 확인된 내역에 대해서 사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금액들도 구분을 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차명 계좌 얘기도 항상 나오는 얘기고요. 네. 뭐 지금 세무조사도 뭐 굉장히 많긴 한데 이 네.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인제 언급이 된 것이 대표자 개인 계좌를 활용한 매출 누락인데, 이게 인제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라 그러면 대표자의 개인 계좌를 사용한 거는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자 개인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이 부분도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에 확인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요. 네. R&D 센터 설립을 하거나 이렇게 네. 되면은 세제 혜택이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뭐 연구소라든지 네. 아니면 좀 작은 경우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뭐 이런 것들 이제는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컨설팅을 하시거나 음.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뭐 단체에 계신 분들이 네. 대표님한테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주면서 네. 설립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짜나 허위로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네. 그럼 세무조사를 보면은 이거를 항상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네. 지금 10가지의 지금 이 항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네.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연구인력비, 개발비, 세액공제는 사실 공제율이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컨설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그 기간 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인력 개발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소가 설립돼서 그 연구소의 설립 목적 하에 어 연구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그 행위에 결과물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연구를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뭐 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이 실질적으로 연구에만 전담을 했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기간 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립들을 뭐 어디 컨설팅 회사에 도와줬다고 해서 대가를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걸로 알고 음.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는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한 사유 없는 매출 채권 포기. 매출 채권이라 그러면은 내가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포기해 버렸다, 그러면 그것도 세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으로 이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누락, 이런 음, 부분인데요.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의 계좌에서 돈을 이제 빌린 거죠. 그런 부분은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빌렸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상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누락됐는지를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화해야 할 것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러니까 자산하고 비용은 명백히 다르죠. 자산은 뭐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자산을 등록을 하게 되면 뭐 1,000만 원짜리 자산을 취득했다 그랬을 때 그 1,000만 원을 한 해 비용으로 처리하진 않거든요. 법에서 정한 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비용을 음. 계상을 하는데, 자산화해야 할 것을 비용으로 했다 그러면 그 해 비용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거래와 맞지 않게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고 수취되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부가세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오류 구분 이 부분이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냐 면세냐는 사실 부가세를 내고 안 내고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과세인데 면세로 잘못 신고했다. 그러면은 사실 안 냈던 부가세를 다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문제가 또 커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인 자산의 개인적 사용에 대한 부가세 누락입니다. 법인 자산을 그 법인의 사업적 목적과 맞지 않게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주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누락된 부분을 검토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요. 네. 제가 이제 거의 한 20여 년 동안 그 컨설팅이나 이런 자문을 하면서 항상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네. 문제가 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짚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아,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구간별로 1%씩 다 세율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세금이 1%라고는 하지만 체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율도 올랐는데,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보겠다라고 발표까지 하니까 더 좀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대표님들께서는 기장세무사님이나 뭐 세무법인이나 이런 곳에 맡겨서 모든 거를 이렇게 일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뭘 좀 더 주의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이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항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는 이런 항목들이 적정히 잘 신고가 되고 있나 이런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이런 자체 검증을 했는데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서 수정 신고를 특정 기한 내에 하게 되면 가산세 같은 거를 또 감면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체 검증을 해본 결과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다 그러면 수정 신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사안입니다.